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파랬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줄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도 힘을 줄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3일 내내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지수가 더 밀렸죠. 양시장의 양매도도 나왔고 코스피는 0.88%, 코스닥은 2%가 넘게 밀렸습니다. 이 약세장 안에서도 또 종목 장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 안에 잡아볼 종목은 어떤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이슈 안에서 잡아볼 종목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거는 자동차 부품주였죠. 오늘 유독 눈에 띄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수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좀 주가가 급등했었어서 좀 단기 밸류 부담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품주의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뭐 오늘 불을 엄청나게 뿜었죠. 근데 뭐 저는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서 이 정도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뭐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성우하이텍을 좀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엄청나게 고점에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 기존보단 20배 정도 이상을 많이 사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오늘 뭐 프로그램 매수도 보시면 400만 주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사실상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대부분의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시면 이제 뭐 화신도 볼게요. 화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똑같이 샀고요. 0799 보시면 이게 외국인이 또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화신도 그렇고 SL도 그렇고요. 보시면 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고점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사실상 이유 있는 상승이죠. 일단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EV 전환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간밤에 뭐 GM이라든지 뭐 도요타에서도 자동차 출하량이 뭐 2자릿수 이상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1분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만 2분기에도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큐단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온전히 그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목표한 친환경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가 지금 증권가에서는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로 가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큐단은 늘어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과거에 경기 침체 시기 때 뭐 2009년, 2010년 대를 보시면 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출하량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가 아무래도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잘 안 팔리니까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프리미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친환경 차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제 고부가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P단이 떨어지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P가 늘어나고 Q가 견조하다? 이거는 실적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는 섹터에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변압기라든지 네. 뭐 화장품, 색조 쪽 이런 쪽도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다들 보시면 52주 신고가에서 계속 상승이 나와요. 이런 종목군들의 특성이 뭐냐면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최대 실적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좋은 기조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또 하나의 주력 섹터로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완성차가 간다라고 한다면 부품주들의 랠리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유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수량이 이탈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나 더 갈만한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잡아야 될까요? 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부품주가 움직인다면 결국 이번에 제일 크게 간 종목들이 또 그때 대장주 역할을 할까요? 그거는 그때 봐서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앞서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시피 네임드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수급이 많이 쏠리게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 내에서 그리고 주도 섹터 내에서도 가장 1등이라든지 2등 신고가 흐름들을 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지속적인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 지금 지수 자체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물론 하반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앞으로의 실적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미국 공장 증설에 따라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연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 점유율이 70%대에서 55%대로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쪽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에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20%대 네. 넘는 급등력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성우 하이텍의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차익이 나오게 된다면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의 대장주인 성우하이텍, 이 대장주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자동차 부품주는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주에 대한 전략 짜봤고요.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중국이 카드로 꺼내놓은 게 희귀금속이죠.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또 저희가 광물 이슈 다뤘었잖아요. 그때는 삼화전자, 뭐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풍국주정이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하게 됐거든요. 근데 가는 종목만 가니까 풍국주정 이런 애들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순환매를 생각을 하면서 다른 종목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테마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월요일, 화요일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기존의 휘토류, 유니온이라든지 동국 RNS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나왔던 종목군들은 리튬 쪽에서 부각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광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흑연이라든지 리튬 쪽에서도 공급망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하면서 어제 광물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은 게르마늄 관련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관련주들의 수급이 옮기면서 테마주가 세세하게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테마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간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하겠고 다음 날에도 다른 종목군들 부각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섹터,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날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보도록 할게요. 네. 광물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히토류에서 리튬, 또 이번에 중국이 규제를 내놓은 게르마늄 관련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도 이러한 테마를 단기로 보시는지, 뭐 앞으로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단기로 조금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멘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멘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이제 보복 조치 정도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광물 쪽은 사실상 중국 쪽에서 이런 카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카드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단발성 급등이 나오고 지금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이제 광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많게는 400, 500%가 올라갔고 네. 뭐 앞서 언급이 나왔었던 이런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들도 기본 100%씩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좀 발목이 잡힌 종목 발목이 잡힌 분들이 많아서 급등이 나오면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결국엔 핵심이거든요. 이게 시세가 분출이 됐다가 꺾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에 이번에 중국의 광물 통제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이제 대중국 반도체라든지 이런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은 항상 이제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하면 바로 반대의 제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이제 영토 언급이 좀 있었을 때 네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고 사실상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괴롭힐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히토류 쪽으로 중국은 괴롭힘을 또 이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격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사실상 좀 이런 트레이딩 기간을 설정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히토류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생산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네. 건 아니지만 일단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멈춰 있다가 다시 가동을 하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중국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에 잘 갔던 종목들은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받은 것 같고 뭐 중국이 추가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물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에 훈풍이 불어오는 걸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데 대부분이 약간 보수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오늘의 상승은 단기 반등 정도일까요? 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항상 주제가 나올 때마다 좀 같은 얘기를 드리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한적인 상승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큰 틀에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하락하게 된 계기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고공행진 국민주로 떠오르고 52주 신고가 계속 찍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사실 하락을 끌어냈었던 거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뭐 전고점 돌파해서 막 엄청나게 상승 나오기에는 사실상 지금 있는 걸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사실상 DM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 떠오르는 세대들이 네. DM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크게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소 효과들이 있고 물론 웹툰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부 다르게 보셔야겠지만 그것들이 네이버 카카오에 가지고 있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좋은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분할 상장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고점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네이버에서 이제 해커러버 관련된 이 하반기에 이제 이름이 좀 정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만약에 국내에서 챗 GTP 이상으로의 뭔가 폭발적인 흥행을 끌어낸다. 그 정도의 뭔가 새로운 파급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전 직전 고점도 사실상 뛰어넘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어떤 분은 저한테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 서비스 사용하시냐고 여쭤보시고 네이버 블로그 자주 쓰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할까요? 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하반기 AI 관련된 기대감이 두 개 다 있거든요. 네. 하나는 웹툰 쪽에 있고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생성형 AI 쪽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만약에 전고점 부분까지 한 23만 원 정도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윈 라인에서 만약에 그 평단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뭐 이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럼 비중을 확대해서 뭔가 끌고 가라고 하기에도 사실상 이게 이 정도 위치 만약에 한 38만 원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로 끌어내려면은 투자하고 계신 금액 한 10배는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돈 1,000만 원만 넣어도 1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이렇게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로 하시다가 수익금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네이버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카카오는 하향 조정하더라고요. 네이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팀장님도 두 종목 다 약간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시나요?
두 종목 모두 보수적인데 그 중에 어떤 걸 고르냐라고 하면 네이버가 조금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번 실적도 좋지 않을 예정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계속해서 나왔었고 네이버는 1분기 실적 그래도 견조하게 나왔다 보니까 단기 상승이 나왔고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견조하다는 점. 하지만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네이버 실적이 견조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성이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마진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연간 계속 하락하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봐야 하는 게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시장에서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좀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신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인스타 할 때 DM 많이 쓰잖아요, 사실. 맞아요. 친한 친구들이랑 이제 뭐 카톡보다는 DM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에서 검색보다는 유튜브로 하는 영상 검색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대학생 때 네. 학생들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세대들은 저희보다 더 심해요. 그 세대. 네, 예. 요즘은 잘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Z 세대와 알파 세대라고 오.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MZ가 아니라 잘파 세대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저는. 네. 네, 요즘 기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신세대들이 어떤 걸 하는지 언론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대들이 카카오톡을 단체 사용방, 그러니까 단체로 이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쓰지 아. 1대1로 쓰기 위해서는 DM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를 매수를 하셨던 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쓴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사용자가 점점 이탈이 된다면 그 성장에 대한 의무심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저는 네. 중장기 성장성으로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